단단한 길을 걸어라. 나만의 길을 걸어라. 멀고 높고 힘든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가라. 눈물과 떨림과 생각의 무게가 실린 단단한 걸음으로 가는 너에게 빛나는 길이 마주 걸어오리니 그 길을 찾아 걸을 때 마음의 빛과 힘이 차오르고 좋은 사람이 함께 걸어오리니 꽃이 피어오듯 열매가 익어오듯 단단한 걸음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라.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진행하는 정태식입니다. 오늘은 시인 박노해의 단단한 걸음으로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단단하게 나만의 길을 꾸준히 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눈물도 있고 떨림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멀고 높고 힘든 길을 깊은 생각과 함께 꾸준히 걷는다면 마침내는 힘이 차오르고 빛나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의 초대 손님이 시가 말해주듯이 젊어서부터 단단한 걸음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뜻을 같이 나누는 여러 사람과 같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겸손하게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은 초대 손님과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나누는 프로입니다. 추억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더듬어 보게 하고, 음악은 리듬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사진관은 지난날의 그림을 떠오르게 하지요. 지난달에 보내드린 이종우 교수와의 방송은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왔습니다. 주파수 영역의 제한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400회가 넘었습니다. 방송을 8월 7일 날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400회가 넘어가지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초대 손님은 치과의사 박준철 원장입니다. 박준철 원장은 경북대 치대를 졸업한 후 치과를 운영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대구에서 사회활동을 한 분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의 대구 경북지부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전문직 단체 협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준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초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좀 더 본인이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대구 달성군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대구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30년째 치과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대구 토박이 박준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달성군이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달성군이 이제 예전에는 대구가 아니었죠. 경상북도였었죠. 예, 제가 달성군에 태어날 때는 예. 당시에는 경상북도였는데 예. 이제 대구시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예. 지금은 대구시 달성군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이 대구와 마찬가지지요. 예. 예. 그럼 대구에서 줄곧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네, 저는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초등학교를 3년 다니고 예. 그리고 대구 남구의 대명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예. 그때부터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예. 쭉 대구에서 학교를 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사를 오셨군요. 예. 네, 네, 대구로 유학 왔습니다. 아, 예.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박 원장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듣고자 하는 첫 번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곡 선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진짜 5곡을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10대 후반 그리고 기억이 남는 20대, 30대를 되돌아보면서 순서대로 추억이 깃든 노래들을 한 곡 한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노래 고르는 게 쉽지 않지요. 우리 평소에는 뭐 이 음악 좋은 뭐 음악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막상 그 좋아하는 몇 곡을 선택하라 하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지난번에 그 출연하신 그 이정우 교수님께서도 선곡을 할 때 식구분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자, 그러면 어떤 곡을 먼저 들을까요? 네,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김민기 씨지요. 예, 네. 그 아침 이슬을 이제 듣겠는데 그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이게 이 노래가 김민기 본인이 한 노래도 있고 또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도 있는데 어떤 노래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김민기 씨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긴 방시 세우고 풀린 마라 맺힌 진주보라 어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1년 그 김민기가 작곡한 노래인데 1973년에 정부가 건전 가요로 지정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가사 중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거친 광야에 가겠다. 이거 굉장히 진취적인 노래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갑자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금지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알려진 이유는 그 태양이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른다. 이 가사가 불순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태양이 불길하게 묘지 위에 떠오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박원전께서 이 노래를 먼저 듣고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춘기 때의 정서를 좀 잘 대변하는 노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사회나 학교가 권위적이고 학교에서 교련복 입고 대학비 납부해서 교련 수업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좀 무서운 선생님들한테 주눅 들어 있거나 선생님들이 돈 좀 모금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좀 사춘기 학생한테는 좀 사회가 좀 회색으로 그늘지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좀 깨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는 그런 노래라고 해서 듣자마자 바로 너무 기억에 꽂혔던 그랬던 노래라고 생각해서 선곡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감한 게 아니시고 네. 그 사회 불평등이라든가 부조화에 대해서 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고 정의감이 그 어린 시절부터 불타오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불타오르지까지는 않았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 태양이 묘지 위에 떠오르고 어쨌든 그러면 대학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예,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한 신입생이었는데요. 그때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학 가는 시위와 변화와 변혁 그리고 이제 사회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던 시기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전면에서 투쟁을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학생 운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맞습니다. 예, 6월 항쟁 때 뭐 예. 거리에 나가서 최루탄도 좀 맞아보고 돌도 좀 던져보고 그랬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치과대학은 몇 년? 6년제지요. 예. 그러면 치과대학은 대부분이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가는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없죠. 예. 요즘은 조금 다른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치과대학을 졸업하시면은 대부분 장교로 가시거나 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공중보건 의사로 의성과 영천에서 3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3년. 예, 36개월. 아이고, 그러면 그 학사장교가 하는 복무 기간하고 같네요. 예, 같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긴데요. 예. 요즘도 이제 보건소에 가는 우리 후배 의사 선생님들은 예. 36개월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예. 훈련 3개월을 합하니까 예. 이제 총 39개월이 되는 거죠. 훈련은 어디서 받아요? 훈련은 영천에서 받았습니다. 아.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그러면 저 군사 기초 훈련. 네네. 아, 예. 훈련을 받고 예. 저희들이 이제 장교로 가느냐 보건소로 가느냐를 분리를 해서 저는 보건소로 가게 된 거죠. 아, 거기서 장교와 보건소로. 예. 3개월이면은 적은 기간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영천에서 굉장히 추운 시기에 2월부터 예. 4월까지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그것도, 그런데 그 공중보건의는 어떠세요? 출퇴근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거기서 이제 주중에 근무 시간 중에는 주중에는 예.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숙소가 배정이 되고 숙소가 마련이 돼서 예. 정확히는 보건지소였는데요. 예. 예, 보건소가 있고 읍면 단위에는 예. 지소가 있는데 지소에 있는 숙소 사택에서 예. 지내고 그다음에 낮에는 근무하고 예. 이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주로 이제 진료 대상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배정이 된 위치가 이제 병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이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의료 소외 지역이죠. 예, 이제 의사와 치과 의사를 만나기가 힘든 분들 근처에서 그분들의 이제 의료 수요를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아프면 치료해 드리고 그리고 또 아프기 전에 미리 뭐 검사나 예방이나 뭐 검진 이런 것까지도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저기 30년 정도 지났지 않았어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박 원장께서 거기서 그 복무하실 때나 예, 하고. 근무 후에 예. 지금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박 원장께서 보시기에 그때의 그 의료 소외 지역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좀 못해졌습니까? 아마 변화라고 질문을 주신 게 좀 더 이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물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사실은 상황은 더 악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예. 그쪽에서 근무할 의사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같이 줄어들고 있으니 예. 그쪽에 이제 의료 관리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부도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참 많겠네요. 예, 개선할 점이 참 많은데 예.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저 두 번째 노래를 같이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두 번째로 고른 노래는 이문세 씨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입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이문세가 혼자 부른 노래도 좋지만 이문세가 2016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하고 듀오로 이 노래를 같이 부른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노래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문세와 15세의 중학교 2학년 김윤희 양이 부른 그녀의 웃음소리뿐을 같이 듣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대로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른 변함이 없던 날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른 변함이 없던 날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야. 방금 들은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은 그 이영훈 작사 작곡으로 1987년에 나온 곡입니다. 이영훈 작곡가는 이문세를 위해 많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47세의 나이로 요절하신 분이지요.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네, 제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이문세 씨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그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노래는 왠지 사랑에 어눌하고 어설프고 사랑에 실패한 20대 학생들의 애환을 잘 대변하는 노래 같아서 결국 그러니까 좀 제 얘기 같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더욱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실패한 사랑이 있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남녀 공학을 중학교 때부터 남학생, 여학생 분리되어 있었고 집에서는 권위적이고 이러니까 연애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실패한 그런 그 마음을 대변한 노래였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7년 한참 시끄러울 때 민주항쟁으로 그때 이제 신입생 때셨죠. 네. 예. 박 원장님이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노래 가운데 이게 담배 연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게 흡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노래를 추천하시면서 제가 노래를 추천했는데 안에 담배 연기라는 가사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뭐 치과의사로서 당연히 담배는 금연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잇몸병, 풍치, 치주염이라고 이야기하는 치주염에 매우 나쁘고요. 그리고 이제 구취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임플란트를 할 때 그 임플란트 실패에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게 또 흡연이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야기를 하자면 더 심하게 구강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고 금연을 하시는 게 구강 건강, 정신 건강에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정께서 활동하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에 대해서 이제 이 노래 듣고 한 곡 더 듣고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택하셨는지요? 예, 김광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 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그 밥 딜런이 1963년에 발표한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이 노래에 1995년에 그 원곡과는 좀 다른 가사를 넣어서 김광석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상당히 그 파격적입니다. 네. 모순이 그냥 섞여 있는데 모순의 연속이지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그것도 그렇고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요즘은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또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이 지금 노래가 저항적이기도 하고 좀 삐딱선을 탄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이제 나와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시기인데요. 그때 사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를 느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부조리가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니까 더 크게 느껴졌고 학생 시절하고는 다르게 또 많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다가왔는데 그때 그런 좀 체감하는 부조리를 잘 풍자한 노래 같아서 기억에 나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학교하고 사회하고 굉장히 다르지요. 네. 저도 그 대학 졸업하고 잠시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아주 심한 그 모순을 느꼈지요. 아마 네. 그 시절에는 사회가 네. 뭐 교직이든 의료 쪽이든 뭐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뭐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네.
건강 사회를 위한 그 치과 의사의 이제 박 원장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좀 나누지요. 이제 일명 우리가 이제 줄여서 건치라고 하는데 치아를 위한 보건 활동이 아니라 이제 사회를 위한 건강 사회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더불어 실천하는 의료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인 전국 치과의사 조직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강이라는 것이 병원 안에서 진료실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치는 건강은 사회 전체가 같이 건강해져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전에는 쪽방 지역에 의료소외 지역에 진료실을 열어서 무료 진료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호남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호남 건치생님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해서 무료 틀니를 만들어 드린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의료소외 계층 진료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진료 활동 등으로 이어나가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 경험으로 사랑니 제가 하나 이제 발치하는데 $700가 든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굉장히 비싼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2만 원 정도만 되면 지금은 조금 올라서 한 2만 몇천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주말에 무료로 봉사를 한다면 300마일 300마일이면 자동차로 한 5시간 떨어진 데서 미국인들이 네. 차를 몰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도 국민보험 같이 오바마 케어 그게 생겨서 많이 나아졌지만은 예전에는 아주 안 좋았거든요. 보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 그렇죠. 한국에 이제 건강보험이 의무 적용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료봉사 예전부터 무료 진료를 하고 해오다가 그런 무료 진료의 필요성들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건강보험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건강보험은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건치는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시고 또 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예, 그러면 저희 건치 대구 경북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구만의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대구 경북 민주시민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해서 제정한 상이고요. 지금까지 총 8번의 수상단체와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취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가져온 인물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평가해서 그분들의 잊혀지기 쉬운 그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새로운 기운을 복돋우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구 경북 민주시민상은 의료 활동하고 관계없이 네, 의료인 맞습니다. 말고도 대구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의료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같이 듣고자 하시는지요? 예, 네 번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입니다. 아주 의외의 곡을 추천하셨습니다. 일단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제발 이별만큼만 하지 말아요. 나에겐 오직 그대만이 전부였잖아. 그대여 거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그대 떠나는 모습이로 하고 마지막 키스의 슬픈 마음 정말 떠나는가. 사랑을 하고 싶어. 너의 몸의 향기 내 몸속에 젖어있는 너의 많은 숨결 그 미소 그 눈물 그 알 수 없는 만큼의 마음 그리고 또 만큼의 마음 그 어렵다는 편지를 쓰지 않아도 돼. 너의 치실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있나요. 나는 그대의 영원한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그대여 거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그대여 거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도 아주 획기적인 노래인데요. 그 1992년에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리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이제 좀 확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 원장께서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예, 저도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만든 가수,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가수의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좀 의미가 있는
큰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뭐 여러 가지 사회 구조라든가 계층화된 거. 이분이 저 중학교만 졸업했지요? 아마 그런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도 난 다 안다. 난 알아요. 그 교실 이대야 그런데 보면 예.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난 다 아니까는 예. 아주 그 주체적이고 자기 생각을 그 자신 있게 내뱉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예. 그리고 대중가요가 주로 개인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 이런 것들이 대중가요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준 그런 가수이기도 하고 그런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곡을 그 선택하셨네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치과 원장님이신데 그 박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또는 가지고 계시는 의료 철학이라고 할까요? 소개를 해 주시지요. 네. 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평생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사실은 본연의 저작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습관들, 이상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그 구조와 기능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예, 조금 아까 저작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씹는 것을 치과 의사들은 저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작 활동. 예,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손상으로부터 치아는 어쩔 수 없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손상으로부터 치아를 잘 지켜서 한 분의 일생 동안 그 치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치과 의사의 본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병도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치아 건강도 그렇군요. 예. 구체적으로 그 예방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치과 쪽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매우 쉬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네. 치아는 사실 크게 탈이 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몇 가지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손상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들 때문에 이가 충치가 생긴다든지 잇몸병이 생긴다든지 해서 손상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치아의 활동 때문에 치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도 무한정 단단하지만은 않아서 조금씩 닳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닳고 부서지게 되는데 저작 활동에 의해서 조금씩 닳고 부서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씹어 먹다가 닳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씹어 먹는 본연의 활동이 아니고 그리고 이상 습관들 때문에 부서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밤에 이갈이라든지 그리고 낮에 이를 꼭 붙이고 있는 클렌칭 활동 이런 것들이 치아를 많이 부러뜨리고 마모되고 금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긴장을 한다거나 좀 집중을 한다거나 하면 이를 좀 꼭 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평상시에 이를 물고 접촉시키고 있는 습관 그것을 클렌칭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이 악물고 뭐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클렌칭 습관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입술 안에서 치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정상적인 치아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에 있어서 가장 단단하게 마주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내 치아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내 치아랑 계속 접촉 시간이 늘면 늘수록 치아는 닳고 그리고 수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치아는 살짝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 원장께서는 굉장히 예방을 강조하시는 치과 선생님이시네요. 마지막으로 박 원장께서 추천하신 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네, 신귀복 선생님 작곡의 얼굴입니다. 예, 이 노래는 신봉석 씨의 신귀복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택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네, 이제 제가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이게 중년을 넘어가다 보니 그리움이라는 감상에 빠질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떤 분에 대한 그리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바랬던 어떤 일들에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꿈들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리움을 잘 표현한 노래가 얼굴인 것 같아서 얼굴을 선곡했습니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떤 분에 대한 그리움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립거나 존경하시는 분 떠오르시는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모신 이정우 교수께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 원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후보 시절에 개인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 겸손했던 겸손이 몸에 붙어 있는 그 모습에 되게 감명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노래 가사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얼굴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좀 동그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대중가수가 부르기도 했고 또 성악가가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남성 합창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좀 오래됐죠. 2011년에 아주 남성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서 부른 노래로 주위에는 임명훈, 반주 옹수진입니다. 이 곡은 마지막 인사를 한 후에 듣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 초대 손님으로 치과 의사이시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의 대구 경북지부 전 대표 박준철 원장을 모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방송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교수님과 좋은 대화 그리고 뜻깊은 대화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방송국이 굉장히 작고 지역 방송인데 이 지역 방송이 작은 방송에 나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국을 다른 데 그렇게 가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게 작은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이렇게 방송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이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을 만들어서 또 편하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공유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노래와 함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박준철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박준철 원장께서 마지막으로 선곡한 신규복의 얼굴을 아주 남성 합창단의 노래로 잠시 후에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사진관 기술과 편집에는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